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지금 이 시각 진행 중입니다. 파면을 기로에 서서 하는 마지막 변론에서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의장의 월담 사진을 띄워두고 아무도 없는데 월담을 했다. 뒤에서 누군가 사진은 찍어줬겠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가 빠르게 계엄 해제를 의결한 덕에 그나마 한국이 민주주의를 지켜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는데 그걸 조롱까지 섞어서 되레 비판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평소와는 달리 오늘은 조금 전에야 헌재에 도착했고 심판정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읽어내려갈 최후 진술서를 계속 만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최종 변론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73일 만입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면을 확인하고 증거 체부를 한 다음 증거 조사를 하겠습니다. 종합 변론을 하고 최종 의견 진술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처음부터 자리를 지켰던 윤 대통령은 오늘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선 것, 변론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난 오후 4시 무렵이었습니다. 최후 진술을 앞두고 구치소에서 머물며 막판까지 원고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4시 30분쯤 헌재에 도착하고도 심판정에 들어가지 않고 대기 공간에서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로 가는 마지막 길목인 만큼 오늘 최후 진술의 무게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 제한은 없지만 윤 대통령은 30분을 조금 넘기는 분량의 원고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후 진술에선 비상계엄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국민 사과 메시지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이 담길지도 주목됩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이번이 3번째지만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오늘 최종 변론에는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도 자리했습니다. 이들은 헌재를 향해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라고 외쳤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헌재를 찾았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최종 변론을 보러 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창출을 함께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창출하는데 함께했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최종 변론에 방청하러 오후에 갈 생각입니다. 당 안에서도 지도부가 가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원내대표 자격으로 간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 외에 김기현, 나경원, 추경호 등 1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 방청 전 탄핵 기각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재판 진행 때문에 불행을 겪지 않도록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탄핵을 기각해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예 심판 요건이 안 된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연달아 나왔습니다. 이 헌법재판은 그러한 본안 판단 이전에 각하하는 결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절차적인 중대 하자가 있다. 그래서 탄핵 소추안이 결국 각하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 외에도 일반 방청자들을 위한 20자리가 배정됐습니다. 1,800여 명이 신청해 93대 1의 경쟁률을 뚫은 결과입니다. 앞서 1, 2차 변론 때에는 50석의 일반 방청석이 마련됐지만 헌재 측에 따르면 서부지법 사태 뒤 심판정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줄여 일반인들의 치열한 경쟁이 있던 겁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도 12.3 계엄령은 계몽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만 일깨우고 계엄을 짧게 끝내려 했다는 건데 여인영 전 사령관의 진술은 다릅니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에이펙으로 출국을 앞둔 상황에서 비상대권을 써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면 주요 우방국들도 지지할 거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먼저 유정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을 닷새 앞둔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전 사령관과의 저녁 자리에 합류해 계엄 실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에이펙 순방을 다녀올 것이라면서 비상대권이라도 써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면 주요 우방국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는 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검찰 진술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소고기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많이 마셨고 다른 사령관들은 대통령에게 진급이나 수당 문제 같은 민원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9일에는 대통령이 왔죠. 나중에 잠깐 들리셨죠. 제가 이제 검찰의 진술한 여부도 있지만 정확한 워딩은 이 형사재판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월 6일엔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안 남발 등을 이유로 비상조치를 언급했다는 말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14일 에이펙 순방 출국 전에 비상조치, 즉 계엄을 검토했다는 겁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을 말리며 트럼프 취임 후 주변 정세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이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장관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이런 거를 막 남발하고 특검법을 국회에 오지 말라는 얘기다. 이거는 저도 예의를 지키고 야당도 예의를 지키고 이래야 되는 거지. 결국 약 한 달 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도 부정선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국정원이 선관위를 점검해 봤더니 보안이 취약했다는 걸 또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국정원은 지난해 총선 전에 선관위 보안 체계가 대부분 개선됐다고 결론 내렸고 이걸 윤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선관위의 보안 취약점들이 개선됐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국정원은 지난 총선 직전 선관위 시스템이 95%가량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선관위의 보안 상황을 점검했고 합동 보안 컨설팅 이행 여부 점검 결과 통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선관위에 보냈습니다. 보고서 표지에는 국정원 로고가 들어있고 취약점 180여 개에 대한 개선 여부가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담겼습니다. 국정원은 취약점 약 170개, 95%가량이 조치 완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10여 개는 중장기 과제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JTBC에 4월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과 보안 점검을 했고 국정원이 결과를 수십 페이지 보고서로 작성해 선관위에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도 같은 시기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보안 취약점의 개선 여부를 확인해 선관위에 공문으로 통보했고 대통령께도 2024년 3월 그 결과를 보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도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JTBC 김필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와 통화하는 육성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여기서 김 여사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서 잘 될 거다, 당선인이 전화해 그냥 밀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통화는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식 전날 윤 대통령과 명 씨가 통화한 뒤 이뤄졌습니다.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해 직접 언급해 논란이 됐던 바로 그 통화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에서 말이 많다면서도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다시 이야기해 보겠다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48분 뒤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 누군가를 밀라고 했다면서 당선인 이름은 팔지 말라 했다고 말합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으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당선인 이름을 팔지 말라고 했다는 건 공천 개입을 은폐하려 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그 뭐 공천 문제 가지고 뭐 할 정도로 저도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김 여사 입을 통해 정반대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김 여사는 특히 일부 친윤 의원들의 반대를 언급하면서도 잘 될 것이라며 명 씨를 안심시킵니다. 권성동하고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실제로 이 통화 다음 날 김 전 의원은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받았습니다. 검찰은 공개된 통화 녹취를 토대로 대통령 부부가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 씨 부탁을 받아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